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 로봇에 이어서 두 번째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목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였네요.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신약 개발도 AI가 한다라는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신약 개발, 보통은 동물 실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AI가 이 실험을 도입을 예정한다고 합니다. 미국 FDA가 약 개발 시 동물 대신에 AI 도입 예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동물 실험 대신에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AI가 실제 결과를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동물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윈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제약업계는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해오면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게 됐고요. 국내 AI 신약 개발 기업들의 기술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의료 AI 4개사가 전략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협의체의 이름은 바로 MASA, 마사입니다. 이 의료 AI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의체인데 여기에는 메디아나와 셀바스 AI, JLK 그리고 뷰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예측과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요. 공동 기술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 국내 의료 AI 생태계 조성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특징주 5가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제약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1,080원이나 상승하면서 30%의 상한가를 보여줬는데요. 대화제약의 항암제인 리포락셀이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에이프로젠도 오늘 8%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섹터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바이오시밀러 허가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소식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에이프로젠의 자회사인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역시 5%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바이오시밀러 섹터 내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매니저들이 뽑은 탑픽 종목은 여기에 해당이 돼 있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암연구학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집중,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용태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큰 틀 안에서 제약바이오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섹터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의료기기, AI 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싶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AI가 기본적으로 주된 시장이 안에서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 의약품 업종들이 오히려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은 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 주말에서도 미국 FD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약 개발했을 때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AI 쪽에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춰놓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맞춰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AI를 기술 전복했던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신약 개발 모멘텀 자체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키워드를 맞춰놓고 했을 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단축할 수 있다는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올해 들어서 의료기기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거는 미국 과거에 전에 있던 연방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가 이런 의료기기 AI 쪽에다가 좀 주가를 좀 투자하는 소식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면서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바이오 팜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왔고 거기에 플러스 이번 4월 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각종 암학회가 조금 더 시작되다 보니까는 오늘은 뭐 리가킨 바이오라든지 이런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낼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4월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제약바이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의료기기 AI 섹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김흥태 매니저는 그중에서도 의료기기 혹은 의료 AI 쪽을 주목하고 있다. 토픽 종목도 그럼 관련된 거일 거고요. 혹시 우리 김태윤 매니저님도 의료 AI 쪽 토픽입니까? 네, 아니요. 저는 AI 의료 쪽은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뭐 좋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우선 AACR 관련된 그 일정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그 ABL 바이오가 이제 컴패스 테라피틱스 이 파트너사의 담도암 치료제 이 관련된 이제 데이터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사실 지금 아니면 저가 매수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3만 원대였죠. 그때. 네, 그 지금 저하고 또 함께 하신 분들 지금 한 80%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선별적으로 잘 접근만 하시면은 저는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바이오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뭐 AICR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달도 아스코 또 학회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항상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먼저 기반으로 종목을 뽑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업종을 뽑고 그다음 종목을 뽑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전반적으로 하방 감정을 제일 주는 키워드는 결국에 관세라는 부분들이고 그 관세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도 역성장이 당연히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1년 뒤에 6%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 연준에서 약간 스탠스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만약 피로시에는 연준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처음으로 시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아무튼 추후에 이 경기가 만약 부진하게 나와주고 데이터가 좀 위축됐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와 상대적으로 무관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도 같이 붙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이 학회 일정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면서 또 관세와 상대적으로 무관한 또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ABL 바이오도 같은 논리로 올라갔던 거고 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급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나 기술이 자원 기대감이 붙은 종목들이나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은 4월이나 5월 중으로 만약 시세가 한번 분출되면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례가 이미 ABL 바이오나 펩트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우선 바이오 쪽에서는 이 기술의 자원 기대감이나 아니면 이번 AACR에서 참가하는 기업 중에서 하나 뽑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자면 알테오젠도 있었고 리가켄 바이오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가 확실히 수년 전에 바라보던 시각하고는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 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고를 어느 정도 했던 종목들인데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군요. 자, 이유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윤 매니저님.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까 제가 AACR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또 좋은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수익률 싸움을 하게 됐었을 때 결국에는 약간 신규 상장주이면서 좀 좋은 기업들 잘 찾아보면은 한번 시세가 나오면 뭐 50% 10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그중에 또 하나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 또 매출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162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50% 이상 상향을 하면서 250억 정도까지 이 올해 매출 추정치를 상향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왜 목표 매출액을 상향을 했을까라고 본다면은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국내 출시됐던 이 자큐 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시장에서 상당히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 매출 확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 이 부분은 이제 R&D 결국에는 이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투입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ACR에서는 이 네스파립이라는 연구 결과 또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은 어떤 일정 모멘텀이 됐던 정책 모멘텀이 됐던 수급을 끌어들일 만한 재료가 있어야 시장이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하고 연계를 했었을 때 또 최근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맞물리게 된다면은 뭐 온코리 테라피틱스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출 추정치를 50% 이상 상향했다. 뭐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오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 AI를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김흥태 매니저님인데 신테카바이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신테카바이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온코인 테라피틱스, 온코크로스, 뭐 신테카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도 신테카바이오를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주말에 나왔던 거는 FDA에서도 이제 동물에 대한 실험 확대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AI로서 대체할 수 있는 또한 기술력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 플랫폼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동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지만은 신약 개발에 대한 중점을 주고 나서 이제 AI로 기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을 또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해서 AI를 접목하는 기술력들이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미래지향 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더 탄력적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합성 의약품하고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들도 AI로 필요로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모든 자체의 신약 개발들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AI 기반으로서 해서 가상으로서 한번 실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신약 개발 나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에 대한 시대와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신테카바이오를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테카바이오 제 기억 속에는 오를 때 굉장히 또 무섭게 오르는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 모멘텀을 안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눌려 있다가 최근에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선 1차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고점을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 정도의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한 27,500원의 목표가를 잡아보고 손절가는 25,500원 잡아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이제 투자 유의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신 만큼 목표가도 손절가도 조금씩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27,500원이고요. 손절가 25,500원까지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테카바이오. 뭐 제가 말한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오를 때 무섭게 오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목표가도 그만큼 높게 잡으셨을지요? 사실 그렇게 잡고 싶었는데 사실 이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이라는 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오히려 수익은 수익이 좋지 손실은 절대 주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 19년도에 48,000원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이제 10,000원도 채 안 되는 8,200원까지 내려왔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난해 어떤 20,000원까지 한 목표가를 바라보면 좋겠지만은 20,000원까지 보면은 거의 목표가가 거의 한 150%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10,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15,000원, 20,000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 라인은 5,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10,000원 선 넘기는 거 확인해 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각 두 종목씩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는 포트 안에 꽤 여러 종목들이 들어와서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어떤지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화면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네 분의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고요. 자, 팀을 나눠서 대결을 하고 있죠. 어디 한번 볼까요? 김흥태, 김태우 매니저가 226%의 수익률, 그리고 송률, 성하준 매니저가 151%의 수익률을 내면서 양 팀 간의 차이는 7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수익률을 잘 쌓아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세 자릿수까지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많이 좁혀진 모습입니다. 모두 다 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개인별 기여도도 확인해 보죠. 자, 역시나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매니저가 아직은 1, 2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네요. 2%포인트 차로 1, 2위가 가려진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탑5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김태윤 매니저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이 50% 넘는 종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벌써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53.94%의 에어레인이 1위를 자리 잡고 있고요. 세 자릿수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글로벌 텍스프리, 하츠, 로보티즈까지 3종목이나 있습니다. 다음은 김응태 매니저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여기는 20% 이상 종목이 3종목이나 있네요. 데이원 컴퍼니 좀 잠잠할 때 매수를 해서 현재 4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SMCG 역시도 35.53%, 인터지스 22.88%까지 지금 매수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8일, 4월 10일 이때 매수한 종목들이 벌써 20-30% 정도의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뷰를 이제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두 분 워낙 잘해주고 계셔서 저력이 느껴집니다. 자, 김태윤 매니저님, 일단 뭐 지금의 수익률 좀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 안 한다고 하면 욕하실 것 같고 또 만족한다 그러면 또 욕심이 없다 하실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뷰 좀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할 종목은 데아티아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철도주 그 실적이 받쳐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경협조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추후에 다양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아까 이제 3,650원이 사실 최고가라고 나왔지만 사실 3,850원까지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도 두 자릿대 이상 수익권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 이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의 이 자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항대가 두터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남북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철도주도 마찬가지로 좀 부각받을 이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선 시즌을 앞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관련된 정책 모멘텀도 언제든지 부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인물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이 관세와 관련된 이 전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약간 어떤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카드를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또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로 약간 분위기 화제 전환을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관세에 대한 시장의 주목을 약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 북한 과의 관계 협력에 대한 부분들 뭐 조만간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남북경협주로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실적 자체가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호남 지역에 대한 또 철도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다른 남북경협주와는 좀 다르게 올라갔지만 실적 자체가 좋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6개 편입을 해서 지금 현재 5개 목표가 다 달성을 했었고 사실 한 가지 못 갔던 게 로보티즈 100원 차이로 못 갔었는데 아무튼 이 종목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아티아이는 4,080원까지 목표가, 2차 목표가 상향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해도 되죠? 예. 에어레인 할게요.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든 종목인데 자 아무튼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끼가 있습니다. 뭐 CCUS 관련된 부분들 뭐 아까 이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이 친환경 이 선박에 대한 수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 간접적인 수혜는 CCUS 쪽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시간에서 뭐 하이스틸이나 동양철강과 같은 이런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에어레인도 마찬가지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이 탄소 비용이 앞으로 수백조 원이 들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아직 한 발은 저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3차 목표가인데 25,000원까지 우선 신고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아티아이가 한 5% 정도 수익률을 저희가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뭐 순위가 바뀌었으면 조금 죄송할 뻔했는데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유 그 정도는 미리 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1위 김태윤 매니저였고요. 자, 김응태 매니저님도 리뷰 두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첫 번째는 데이원 컴퍼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데이원 컴퍼니가 사실 교육용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제가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됐던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의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뭐 AI 필요사에 방문을 하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상하고 있는데 이 데이원 컴퍼니
컴퍼니가 AI 키워드를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같이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간에 걸려서 한 4% 정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물량이 15만 주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9만 주가 보호해수 물량으로 묶여 있고요. 나머지 6만 주밖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볍게 좀 지켜봐주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가 제가 12,000원이라고 했는데 역시 저는 1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역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SMCG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좀 급등하고 나서부터 윗골을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품 용기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겠지만은 이번 5월부터 이제 노동절이 시작되면서 중국에 있는 단체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을 때 화장품이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입 쪽으로서 화장품에 대한 용기들도 같이 또 한번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갖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주지만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신고가 패턴을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또한 올해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이용하시면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뭐 50% 넘기고 또 100% 넘기고 하면 반짝반짝이는 효과를 넣어드리거든요. 분기 마감할 때 지금까지는 한두 종목까지가 최대였는데 세 종목을 넘어서 뭐 5종목이 다 금빛으로 꽉 채워진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오후 8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미 띄워놨습니다. 링크를 띄워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재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아직까지 뭐 제2의 ABL 바이오나 제2의 페트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8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준비해놨고요. 최근 시장에 매수하기 굉장히 쉬운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 8시에 유튜브 김흥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진행되는 두 분의 무료 방송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로 넘어가겠습니다.